네, 정치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금요일에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금요일의 남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뭐 아주 그 여의도 정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주제라고 친다면 아마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이 이번 주 내내 또 화제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소장님. 일단은 이게 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뭐 2주 내내 이제 그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종지부를 찍자면 어떻습니까? 이게 총선까지도 영향을 줄 사안이겠죠, 당연히. 민심의 영향보다는 국민의힘의 힘의 역학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년 재판이 나온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2016년이라고 하시면은 그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천 주고 진박 공천,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천 안 주고 학살. 예, 낙천자 명단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네네. 통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공천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왜 룰을 만들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공천을 주지 않겠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하는 사람들은 공천을 주겠어?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6년에 불행한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당원 투표 100%, 즉 당심 100%의 결선 투표제 도입까지 한다면 이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 뭐 더 분석을 안 해봐도 되는 내용이네요. 그렇다면. 분석 안 해보고요. 장제원 의원이 이제 며칠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이 내가 그냥 김장연대 이거 데이트도 해보고 뭐 커피도 마셔보고 네. 그 표현이 왜 나오겠어요? 네. 나는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네네네. 내가 찍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친윤 후보야.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고. 네네네. 특유의 이제 그러한 비아냥거리는 웃음과 말투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이제 자신감이 꽉 차 있다. 당은 내가 장악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미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그 사람 밑에서 내가 사무총장을 함으로써 예. 2024년 총선 공천의 실무를 내가 장악하고 내 맘대로 하겠다. 예.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불행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는 거죠. 네. 불행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게 전망하시는 거죠? 왜냐면은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 상식적이고 상식적이 아니고, 그건 비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전에 뭐 총재 시절에야 뭐 그랬습니다만 뭐 지금이야 사실은 뭐 글쎄 많이 다른 옛날에 얘기죠. 김영삼 때 얘기하세요. 지금 30년 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완전 다른 총재니까 얘기죠. 당연히 네, 다른 당에서 얘기인데. 그냥 사무총장이 공천안 만들고 가서 대통령한테 오케이 받고 이런 그러던 시절이니까. 경우가 있었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잘못됐다고 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했었고 그 개선을 통해서 18년 동안 유지됐던 거를 네. 갑자기 열흘 만에 아무런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당의 민주성을 상실했다. 정당 민주주의를 상실한 그런 정당을 과연 국민들이 선택을 할 것이냐. 네. 전 그렇게 보여지고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일반 반장 뽑는데 3반 학생들이 왜 와서 뽑으려고 하느냐, 예. 왜 개입을 하느냐, 왜 영향력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좋아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럼 일반 반장 뽑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떤 애는 반장 시키려고 면접도 보고 어떤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네. 라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 거는 맞습니까? 네. 일반 반장 뽑는데 교장 선생님이 왜 개입을 합니까? 네. 그러니까 3반 학생들이 개입 못하도록 하려면 예. 교장 선생님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네. 그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죠. 음. 교장 선생님의 개입은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고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당이죠. 말이 안 되는 정당이다. 네, 저는 망조. 들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정치적 자살 행위를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늘 그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방송을 통해서 이건 뭐 사실 민주당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만 좋은 일인지 민주당 스스로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계속 지금 뭐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뭐 국민의힘에게 뒤지는 그런 네. 여론조사도 있고 네.
민주당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그런 건데 왜 그러겠어요? 그럼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서로 여야 정당 모두가 네. 당 대표, 당 지도자들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과 민심을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런 모습들이 민주당에게 좋게 나타나지 않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야, 국민의힘 쟤네들 봐라. 우리가 뭉치면은 네. 쟤네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똘똘 뭉치자고 할 거예요. 아, 오히려 그 사법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내가 공천권 행사하니까 나한테 대들지 마. 저 국민의힘 봐봐. 쟤네들 저런 모습 보면 국민이 어차피 국민의힘 선택을 안 해.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악화가 악화를 구축하고 있어요. 오타기 경쟁을 하고 있다. 이제 뭐 그런 표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민주당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질문 드린 그 시점은 아마 이제 총선쯤 갔을 때 이대로 전당대회 끝내서 윤석열의 사람들로 국민의힘들을 똘똘 뭉치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하고 뭐 이제 윤 대통령이 다 마음대로 누구 앉혀서 뭐 서초동에 있는 검사들도 공천 주고 배지 달게 하고 해서 100명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100명 넘는 뭐 과반을 확보하고 싶어서 선거 전략을 짠다고 치자고요. 근데 총선 가면 민주당 입장은 이 선거 캠페인이나 구호 측면에서 너무 간단해질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자, 윤석열을 지지하십니까? 지지하지 않으십니까? 네. 요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이러겠지. 이재명을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아, 그건 제가 생각 못했네요. 기소당한 이재명을 지지하십니까? 전과 사범 이재명을 지지하십니까? 아니, 똑같아. 지금 여야가 지금 대선을 또 치르게 되는 거네요. 그럼 총선 가가지고. 그러니 양당 모두가 예. 총선을 앞두고는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아,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비대위 체제로. 네. 아니 왜냐면 생각을 해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이뻐하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사람 공천을 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어려운 지역 안 줄 거 아니에요. 좋은 지역 줄 거 아니에요. 되는 지역 줘야죠. 수도권에서도 좋은 지역 강남, 네. 영남권에서도 대구, 경북 좋은 지역구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있는 현역들은 야 내가 대통령한테 충성해가지고 다시 한번 공천 받아서 재선 3선하는 것이 목표인데 네. 나 공천을 안 줘?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요. 음. 그 사람도 뭐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계속 이제 비판 목소리를 높이겠죠. 총선 전에 아무튼 뭐 그 정치권에는 엄청난 변화가 뭐 도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룰 개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뭐 이미 사실 다 기정사실화 돼 있어서 뭐 더 이 얘기를 동어반복적인 측면에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지 마요. 아니 70대 30으로 해도요, 소장님? 네. 충분히 뭐랄까 그 당심에서 지금처럼 한다고 해서 당심에서 인기가 좋은 사람이 역전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은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꿀려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유승민 안 돼. 아, 뭐 그건 알죠. 2번 안철수도 안 돼 같아. 아, 안철수 안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네, 안철수가 안 돼. 안철수가 7대 3으로 해서 유승민은 안 되겠지만 안철수는 될 가능성이 있어. 되면 이건 안 국민의힘 돼. 뭐 이제 말 그대로 뭐 아사리판 난다 이거예요? 뭐 그렇죠. 안철수 이분은 대권 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천을 할까? 네.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뭐 국민의당 아니면 민주당에서 당대표 한 것을 보면 네. 자기 고집이 상당히 강하고 네.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이 당의 옥새를 쥐는 순간 네. 또 옛날 버릇 나와서 네.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다. 윤핵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당대표 된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당원과 예. 일반 국민, 민심을 받아서 나는 당대표 된 사람이야. 예. 내가 왜 눈치를 봐? 예.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번, 2번 유승민, 안철수 안 되게 만들려는 네.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2중, 3중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 2중 3중에 포함된 게 안철수인데 어쨌든 그러면 유승민은 안 돼, 안철수는 안 돼. 이제 거기에서 이 후보들이 당대표가 될까봐 불안해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 룰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없습니까? 그게 다예요, 진짜?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무리해서라도 넣어야 당대표 된다? 만들기 위한 네. 이러한 룰의 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나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네네. 1등이나 2등이 돼서 네. 결선에 가더라도 예. 친윤 당원들, 친윤 세력이 단합을 하면 예. 한 60-70% 나올 거 아니냐. 예. 그럼 우리가 결선 가면 우리가 결국에는 먹는다. 예. 그런 생각과 판단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보여져요. 뭐 알겠습니다. 대선 주자는 안 된다. 뭐 또 대선 주자가 또 자기 대선 뜻대로- 주자는 안 되는데 네.
대선 주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대선 주자가 안 되는 오케이, 네네네. 나랑 호흡 맞추고 내 말 잘 안 듣고 나랑 조금 거리가 있는 대선 주자는 안 되지만 네네.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충성을 할 수 있는 대선 주자는 오케이, 괜찮아. 네. 이런 생각과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고민이 많아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겠습니다만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고 뭐 아까 뭐라고 하셨죠? 망조가 들었다. 망조가 들었다. 정치적인 자살행위다. 자살행위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룰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룰. 네. 그러면은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윤핵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원들이 당대표 뽑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룰을 개정하려면 당원들한테 당신들 뜻이 어때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렇죠. 안 물어보잖아요. 네네. 지들 마음대로 열흘 만에 뚝딱 해가지고 지들끼리 모인 전국위원회랑 상임전국회를 통해서 이걸 개정하려고 하잖아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반칙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경선에 나갈 사람, 선수들은 룰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라고 하잖아요. 네. 이번 월드컵 봐보세요. 피파에서 룰을 어느 정도 몇 개를 바꿨어요. 1년 전부터 각 나라에다가 우리 이렇게 룰 바꾸려고 하는데 너희들 의견은 어때? 라고 하면서 의견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1년 전부터 해서. 근데 이렇게 열흘 만에 바꿔요? 맞지가 않죠. 시기도 시기고. 뭔가 룰을 바꾸려면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해요. 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지난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할 때 네. 너희들은 절차적인 정당성을 결여했어. 그래서 이 법안 무효라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네. 절차적인 정당성이 뭐예요? 자, 민주당은 자 우리는 국회법 다 지켜서 소위, 상임위, 본회의 다 통과시켰어. 뭐가 문제야라고 하지만 우리랑 얘기 안 했잖아. 우리가 합의 안 해줬잖아. 우리가 동의 안 하는 검수완박 법안 이거 왜 처리를 본회의에서 처리해? 우리가 반대하는데. 네. 더 대화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이해시켜봐.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라고 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죠. 네. 근데 지들은 그냥 지들은 막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한 주를 쭉 보니까 이제 당권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입장 표명 온도가 이제 슬슬 수긍하는 분위기로 다 이미 바뀐 것 같은데요? 다 수긍하는 거죠. 뭐. 아니 유승민, 안철수는 수긍 안 아니 해요. 거기는 그냥 뭐 아예 빼고 얘기하면 네. 다른 사람들이 다들 다 뭐 수긍하는 것 같은데요. 뭐. 충성 경쟁을 통해서 네. 이제 윤심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참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 당시의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면 7030 룰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에 7030이 아니었다면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같은 논리로 본다면 유승민도 그래서 안 돼라는 차원에서 저희 룰을 개정하는 것이고. 아니 에디터님. 예. 이준석 당대표가 뽑힐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 다 넣었다니까요. 당신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러면은 조사에서 제외. 정의당 지지자예요? 조사에서 제외.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상대로 해가지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러한 일반 국민에 대한 민심을 얻지도 못하는 것, 그러한 민심을 얻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왜 당대표 나오려고 그래요? 할 말이 없네요, 진짜. 국민의힘 지지층에 그리고 중도층에 민심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고. 당원들의 당대표예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결정은 그러면은 당원들만 위해서 할 거예요? 국민 속으로 안 가요? 총선 포기했어요? 총선 당원들만 투표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유승민 의원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전당대회로 윤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나중에 총선 가서 이거를 다 일일이 기억하고 표로 심판한다? 그거는 시간도 멀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작용을 안 할 거라고 보는 분도 계시던데요. 네, 국민들은 현명하셔가지고 다 쌓아놔요. 문재인 정권이 왜 정권 교체가 됐냐면 네. 조국 사태 이후에 불합리했던 민주당들의 모습, 그리고 아파트 부동산 가격 오른 것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행하는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모습들 네.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놔서 결국엔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막 뭐 잘못했어요, 죄송해요라고 하더라도 반성문 써도 국민들은 다 기억해뒀다가 마음을 다 돌려버렸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마음 안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자기들끼리만 하고 자기들 친한 사람들만 공천 주려고 하는 것들 쌓인다니까요. 계속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모습들이 계속 쌓이면은 국민들이 나중에 총선 앞두고 죄송해요,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세요 울고 다녀도 니들 예전에 그랬잖아. 그래서 선택 안 한다니까요. 전망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달리 뭐 덧붙일 말은 없지만 아직 저희 방송이 금요일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예상을 해보죠. 사실상 출마 선언 아직 유승민 전 의원이 안 했거든요. 네. 저희 방송 나갈 때쯤에 이미 출마 선언을 뭔가 그 언론에 공표를 하거나 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져야 될 거예요. 아마 룰이 개정이 되면. 네. 그래서 전준위에서 예를 들면 전당대회 날짜를 언제 합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때야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게 되지. 그냥 룰이 통과됐다고 해서 유승민 대표가 저 출마할래요, 안 할래요 이렇게 결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언론 인터뷰를 잡아놨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아주 고민 중입니다, 반반입니다. 하지만 저를 짓밟더라도 제가 꺾이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겠죠.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세요? 아니, 제로에 가깝습니까? 제로죠. 아니 그래도 만약에 될 수도 있잖아요. 국민의힘 당원 결선 투표 가서 될 수도 있잖아요. 국민의힘 당원 구성을 보자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당원 100만 시대니까 일반 국민들 민심과 거의 동일화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 당원의 51%가 영남에 속해 있어요. 영남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50%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예. 편향됐잖아요. 일반 국민의 유권자 분포랑 지금 국민의힘 당원의 구조가 달라요. 이게 어떻게 민심을 반영해요? 거짓말하고 있다니까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사전에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은 네. 유승민 대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허황된 망상이죠. 그럼 왜 나오시는 거예요? 누가요? 그런 허황된 망상을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유승민 전 의원. 그러니까 모든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건 두 가지 경우예요. 될 수 있어. 망상. 아니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이제 머리가 나쁜 분도 아니고 이 정도의 룰과 이 정도의 상황과 이 정도의 당원 구성을 모르시진 않고 듣는 기가 있을 텐데. 당사자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진짜로요? 네, 유리한 상황만,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 중에서 부정적인 변수는 다 빼고 유리한 변수들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거를 과대 확장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든가 네. 아니면은 내가 떨어지더라도 이것을 발판으로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기반, 입지, 뭐 향후 행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희망 회로를 그럼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그 당원 구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에 가서 가입 동료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당원들이 뭐 다 나가진 않았을 거고 실제 분포가 있을 텐데 그분들은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변수도 없을까요? 이 전당대회는?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홍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20, 30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당원들 중에. 예.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20, 30대는요. 네. 유승민 대표를 원수처럼 생각해요. 배신자다? 그러니까 경쟁자였고 뭐 서로 예를 들면 이게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네. 유승민 대표가 네. 접고 자기를 예. 도와줬으면 예. 자기가 후보가 됐을 거다. 근데 예. 유승민이 되지도 않을 거면서 고집만 부려가지고 결국 홍이 예. 대통령 되는 걸 방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걔네들도 유승민을 배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령별, 뭐 성별, 이준석 대표 체제하에서 가입된 사람들 다 유승민 지지할 거야. 이것은 상당히 과장된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이준석이 가입시킨 당원들도 많지만 윤핵관들이 가입시킨 당원들도 더 많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그 분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많죠.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거죠? 대략 보니까 20, 30대, 30, 40대 보면 대략 17%, 15% 정도 되더라고요. 당원 구성 비율로 보면. 예, 예. 근데 60대 이상이 50%니까 예. 안 된다니까 이게 구조상. 아 그러면 또 하나의 희망회를 돌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책 다 썼다고 하잖아요. 네. 이 책 내용이 세상에 공개될 거 아닙니까? 공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출판사를 못 구해서. 아. 왜냐하면 여기 내용이 뭐겠어. 뭐 윤석열 대통령 욕이거나 까는 거지. 다 까는 거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어떤 출판사가 출판을 해. 네. 그 출판사 가만두겠어요? 뭐 바로 세무조사지. 아니 그래도 나오긴 나올 그거 사실 출판사에서 안 받아줘도 뭐 요즘에는 자기가 책 낼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책이 세상에 나오면 그 내용이 뭐랄까 조금 빨리 나와가지고요. 그 전당대회 열리기 전에 아무튼 이게 책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물론 이것도 가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선언을 한다. 공개적으로 지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책 출판은 전당대회에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점을 선택을 해서 출판을 할 것 같다. 거기에 분명히 정무적인 정책인 판단을 할 것이다. 예. 라고 보여져서 예. 대략 1월 말? 2월 초?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면 네. 네. 그때쯤 출판하면서 네. 전국 다니면서 북코선트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네.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득표력으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생각해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예. 그래 이준석 대표가 결국에는 유승민 지지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준석을 싫어하는 당원들은 공개적으로 이준석이 유승민을 지지를 하면 거봐 쟤네들은 역시 안 돼. 유승민은 절대로 안 돼.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네. 저는 판단합니다. 공개적으로는 지지 선언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되게 뭐랄까 되게 재미없는 전당대회를 이미 예고를 해버린 셈이네요. 근데 유승민이 이제 들어가면은 네, 그냥 재미는 언론의 있어지는 관심은 거예요? 있겠죠. 근데 하지만 결과가 이제 뻔하죠. 결과 뻔한 게임을 누가 봅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메시를 빼고 네.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자꾸 축구로 가시네. 네, 경기를 네. 우리가 과연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는 메시를 빼고 유승민 대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좀 허황된 망상.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뭐 오늘 주제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대한민국 보수의 현 주소를 좀 점검을 해보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수 정당 아닙니까? 근데 이 보수 정당이 18년 동안 그 자신들이 만든 룰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특정 후보를 없애버리기 위한 말살하기 위한 이런 전략을 짠 데에는 뭐랄까 자신들의 어떤 미래 뭐 의원 개개인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친윤 세력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다 나와서 다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총선 전에 무너질 거고 총선을 만약에 치르고 난 그 이후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더 힘들어질 거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몰라요. 대한민국 보수의 국민의힘의 그 관록의 의원들이 그런 걸 하나도 모른다고요? 몰라요. 왜 모르냐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어. 돈과 비리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당대표와 당의 구성원들, 의원들 그런 정당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 거야.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윤핵관들, 검핵관들 딱 공천을 하면서 네. 정치개혁 프로그램 쫙 얘기를 하겠죠. 이슈를 프레임을 전환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다면 선거 자체를 자신들이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실제 접촉해 보신 뭐 친윤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를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정말 계속 욕만 하니까 제 욕만 하지. 저 예. 접촉해서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혹은 뭐 한 달이 건너서라도 한 달이 걸러서 이제 해보면 네. 결국 민주당 선택 못해. 뭐 저기는 뭐 완전히 구속 아니면 기소인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네. 대략 뭐 상징적인 사람들 몇 명 네. 집어넣고 또한 문재인 정권 과거 수사해가지고 네. 완전히 몹쓸 집단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당 내부의 어떤 불안함을 이번 룰 개정을 통해서 싹 다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얻는 반사이익 즉
자신감이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잘 될 수 있다. 진짜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똑같아요. 상대 방을 보면서 정치를 해요. 상대를 보면서. 근데 정치는요. 국민을 보고 해야죠. 아니요. 거울 보고 정치. 죄송합니다. 거울 보고. 국민 보고 정치하는 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네. 거울 네. 보고 정치해요. 거울. 그래서 내 얼굴이 어떤가. 네네. 내가 과연 국민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있느냐. 네. 아니면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얼굴 표정을 자기 얼굴 표정을 보면서 네. 자기 반성을 해 나가서 항상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뀌어 나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쟤네들 나쁜 놈들 국민들이 쟤네 선택 안 할 거야. 예. 자기 얼굴이 망가지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럼 그 뻔뻔하다는 표현으로 등치될 수 있을까요? 그 지금 하신 말씀이 거울을 봐라. 뻔뻔하다기보다는 욕심이라고 보여져요. 욕심? 그러니까 뭐냐면 공천을 향한 대통령과 윤핵관들에 대한 충성 경쟁이 네. 정말 에스컬레이터처럼 네.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87%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거나 네네네. 아니면 비례대표 의원들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초재선들.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네. 충성! 제발 저 좀 공천해 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지 소장님께 마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알던 옛 정치, 뭐 아까 제가 총재 시절 얘기해가지고 김용삼 정부 시절 얘기했다고 혼나긴 했습니다만, 예전 그 정치를 좀 돌이켜 보면 지금의 정치와 지금의 보수 정치와 그때의 보수 정치가 많이 달라요? 지금이 오히려 더 뻔뻔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비교하자면? 김영삼 시대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두환 시대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두환까지 가야 돼요? 왜냐면은 예. 전두환은 체육관에서 뽑혔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우리끼리 우리 말 잘 듣는 당원들 모아놓고 당대표를 뽑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적어도 김영삼 시대에는 예. 김영삼에게 한 거하고 대항했던 이회창이라는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도 만들고 당 대표로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한 합리적인 정치적인 선택, 총선을 이기기 위한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했는데 예.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네. 내 말 잘 듣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선출하기 위한 예. 제도를 바꿔버리잖아요. 네. 이거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적인 행위가 음. 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김영삼 시대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두환 시대랑 비교하는 게 맞아요. 너무 멀리 돌아가네요. 전두환 시대라고 하시니까. 김영삼도 우리 아니고. 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전두환은 정치를 잘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본따서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네. 본인이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인데 과거에 80년대에 그때 정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보수 유튜버라는 게 없던 시절이고, 즉 이제 극우 유튜버라는 게 없던 시절이고, 미디어도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 혹은 권력에 가까운 분들이 수렴할 수 있는 뭐 국민의 목소리라든지 여론을 수렴하는 이제 그런 채널 자체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 하나만 눌러봐도 굉장히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하는데 귀 닫고 눈 감고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아니요, 저는 지금 오히려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나 얘기들을 들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이 내지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윤핵관들이나 윤핵관들이 다. 왜냐하면 뭐냐면 일단은 나랑 반대되는 사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대면 접촉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됐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하시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네. 유튜브의 알고리즘 아시잖아요. 네. 내가 처음에 무슨 단어를 넣으면은 그 단어에 맞는 동영상만 계속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네. 내가 관심 있는 기사에 단어들을 넣으면 그 기사만 앞에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예. 좀 저는 차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고리즘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요. 실제로 그 극우 유튜브를 그래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네. 이봉규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또 따따붙다 민영삼 배승희
또 다 나오네요, 오늘. 신의 한식, 네. 신의 한수. 한수 네. 이런 것만 연관해가지고 쫙 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일반 국민의 네. 대다수의 네. 생각과 판단이구나라고 네. 착각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다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아까 저희 뭐 당원 분포도 얘기하고 했잖아요. 실제 그 당원이 지금 뭐 90만 가까이 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안 돼. 80만이야. 뭐 89만이라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늘어나겠죠. 그런 그 배경에는 유튜버 정광훈 목사 내지는 이제 그 당원들 중에는 어떤 특정 종교 세력 내지는 특정 뭐 이제 그 유튜버들의 세력이 뭉쳐서 이번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줄 거다라는 분석을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니 유튜버 그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당원 가입 막 계속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 대통령이 보신다면 네, 보시죠. 아까 보신다면 그 유튜버들의 어떤 계획대로 실제 출마도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를 포함해서 실제 출마도 하고 그 이후에 세력화가 되면 전당대회에서도 컷오프를 통과하거나 실제 당대표가 될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은 뭘 주장하겠냐고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도와야 합니다. 유승민 때려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당대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당원 가입하세요. 당원이 오염되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희가 아까 예전 정치도 얘기했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당원들은 뭐 가입을 해가지고 실제 세력화가 된다든지 전당대회에 힘을 쓴다든지 그건 불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가능해서 실제 그런 시대가 열려버리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지만 공당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이 한쪽 날개가 희화화되고 조롱받고 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르시나고요. 그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모르는 거죠.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정권 초기에 네. 국정 운영에 협조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지. 네. 왜 내부 총질에 네. 왜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 하는 일에 태클을 걸어. 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룰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예. 그것을 지금 열흘 만에 다 해치워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 일부 유튜버들이라든지 극우라고 불리는 분들이 실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의 한 명으로 당대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최고위원도 다 포함된 거예요. 지도부의 일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까? 아니, 그건 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들끼리 아니 지금까지 다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다 없다고 하면 어떡하세요? 아니 거기 출신들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예.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이런 그렇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네. 지들끼리도 싸워. 그러니까 신의 한수랑 가로세로 연구소랑 싸워. 네. 그래서 단합이 안 돼서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그건 안 되고 예.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최고위원으로 윤상현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 세력. 뭐 그러면은 되겠지만 예. 유튜버의 실질적인 뭐 수장, 오너 예. 이런 사람은 되게 힘들죠. 서로 싫어해가지고 안 돼. 그래 안 돼요? 네. 그게 웃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김어준이 민주당 최고위원 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웃기잖아요. 웃음 나오잖아요. 바로. 아니 그러니까 더 탐사에 예. 그 기자가 예. 민주당에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안 웃겨요? 실제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들은 하지 아니,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가정을 하게 되면 웃기잖아요. 바람직하진 않죠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정치를 보고 싶지 않죠. 보고 싶지 않죠. 근데 실제 그런 정치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야 이게 말이나 그래서 제가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정치적인 자살행위를 하고 있고 망조가 들렸다. 예. 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망조가 들렸다. 자, 이 망조가 들린 정당의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없어요?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본인도 거부를 했고 대통령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정치를 더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선 이제 앞두고 뭐 이제 선대위에 들어가지 않나 이런 전망까지 벌써 나오더라고요. 100%죠. 100%예요? 왜냐면은 2024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다. 네. 국회의원 배지를 달 것이다. 이거는 한동훈의 정치적인 로드맵상 네. 예정된 수순이에요. 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고 네. 이었고 예. 대통령의 가장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을 네. 선대위에서는 당연히 상징적인 얼굴로 내세우려고 하겠죠. 네. 그렇다면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밖에 없죠.
당연한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100% 동의하고요. 네. 좁혀보겠습니다. 돗자리 한번 까시죠, 소장님. 2말 3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는 누구라고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현재 룰대로 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죠. 원탑입니까? 경쟁자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가장 많이 네. 여론조사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본인도 화요일 날 언론에 나가지고 지금하면 제가 되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마를 하게 되면은 네. 나경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통정리 하려고 부위원장 자리 준 거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근데 나오지 말라고? 근데 본인은 계속 제가 왜요? 제가 왜 안 나가요? 음. 저 비상근인데요. 음. 저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봐요. 네. 나경원의 꿈은 당대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당대표가 2024년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네. 권력이 막강한 그런 네.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 하겠어요? 당대표 하겠어요? 당연히 당대표를 하죠. 당대표 하겠죠. 네, 될 네.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출마하겠죠. 근데 그 나경원 대표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나경원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실제 공천을 주도하면 나경원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죠. 나경원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받았을 때 네. 이미지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네. 그분의 정치력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집권 여당의 총선을 지휘할 수 있을 만큼 비전과 전략과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인도 또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네. 그냥 지금 후보고 그냥 경쟁자고 그랬을 때랑 다 진짜 당원들의 선택으로 내가 당대표가 됐어. 그럼 대통령이 공천 쓱 이 사람들 좀 해봐. 내가 낸대. 공천관리위원장 대통령이 뭐 A라는 사람이 좋겠어. 네네. 내가 당대표인데 왜 대통령이 왜 정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나경원 유리하다. 당원들만 하면. 그렇습니까? 저는 누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면접을 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권성동. 권성동, 김기현,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닐 것 같으니까 좀 빼고 면접조차 아직 못 봤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왜 면접 안 봅니까? 대통령이 안 불러주는 거예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즙. 높은 산 깊은 곳,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일설에 의하면 네. 1호 정치인이 별로 안 좋아한다. 1호 정치인? 네. 진짜요? 네, 1호 정치인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부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역으로 그 안 좋아하는데 당 대표를 시킬까요? 1호 정치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1호 정치인. 네. 예. 누군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속마음으로만 가정해 본 건데. 네, 그분. 네. 그분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건희 여사께서 네.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을 윤석열 제 대통령이 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박영식 예, 에디터가 추정입니다. 당 대표를 만들겠냐고요. 이거 썸네일로 만들어주세요. 박영식 에디터, 김건희 여사 1호 정치인, 네. 나경원 싫어해. 아이 참. 네? 아니 근데 살짝 옆에 웃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 1호 정치인이 그분을 싫어하는데 그분의 부군 되시는 분께서 국민의힘 나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연히 나를 잘 받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경원 대표를 만들어 주겠냐고요. 반대로. 근데 당원들이 나경원을 좋아해요. 참. 그냥 당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에 당권 후보자들 중에 탈당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예. 이 당을 계속해서 당적을 유지했던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나경원밖에 없다. 아 그러네요. 그거를 분명히 어필할 거예요. 찐당원이구나. 당을 지켜온 사람이 누굽니까? 저 나경원. 집권 여당 문재인 정권에 한 거 해가지고 제가 오.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아 그건 당을 생각 못했어요. 찐당원이네요. 완전히 유일하다니까요. 그럼 이제 하나 또 만들어야지. 아까 우리 그 전당대회 룰도 개정했고 결선 투표제 도입하고 이제 겹겹이 쌓아서 어쨌든 특정 후보 안 되는 그림 딱 만들어 놨잖아요. 유승민 안철수 안 돼.
나경원 안 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경원 출마 못하게 사전 작업이라도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심이 아직도 그러니까 서류 탈락시킨 사람이 있고 그쵸. 서류 전형만 합격한 사람이 있고 그쵸. 면접 면접 본 본 사람이 사람이 있고. 있는데 낙하산이 있다니까요. 아직 히든카드 낙하산. 낙하산? 예. 그러니까 저때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낙하산? 예. 예. 결국에는 정치권 밖에 있는 예. 행정부에 있는 장관 출신 중에서 네. 좀 마음에 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다. 원희룡 권영세 둘 중에 하나. 뭐 둘 중에 하나. 예. 1월 말에 설 전에 개각을 대각하고. 통해서 예. 이 사람들 당으로 돌아가. 음. 뭔 뜻이겠어요. 너 당대표 출마해. 음.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심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장제원이 지금 한창 김장년대 김기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데이트할 거예요. 커피 마실 거예요. 밥도 먹을 거예요. 이러다가 네. 대통령이 딱 그 사람들 내려보내봐요. 네. 그럼 김기현 미안 안녕. 우리 아빠가 만나지 말래. 이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1월 중순 설날까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후보 정도 정리하는 보고 거. 한 달 정도 보고 나면 이제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되겠네요. 그죠? 나경원 안 나가게 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몇 개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또 뭐가 있어요? 아니, 직접 불러가지고 나가지 마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다고 안 나가실 분은 아닐 것 같고. 뭐 아니면은 남편이 판사잖아요. 네. 뭐 불이익 주든가. 아니면은 어. 뭐 그 학교 재단 네. 또 세무조사 하든가. 예. 뭐 이런 거 압수수색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런 설마 걸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국세청 통해서 뭐 조사도 하고 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네. 아무튼 뭐 이번 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국민의힘의 이슈이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어서 굉장히 길게 다뤄봤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국정조사에 복귀했잖아요. 네, 당연한 일이죠. 아니, 국정조사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왜 갑자기 또 복귀했어요? 그게 첫 번째는 그냥 민주당 혼자 하게 해두면은 네. 민주당이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네. 이용할 것이다 라는 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네. 특히 집권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네. 본회의에 통과됐는데 참여 안 한다? 네. 이러한 비판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예산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은 그 여야 간의 협상도 그렇고요. 뭐 이번 법인세가 이제 대표적인데 대통령이 딱 찍어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라는 마지노를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실상 총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막 그냥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아니. 얘기는 이 국정조사 복귀도 설마 당 총재께서 윤허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이게 볼 수밖에 진위가 없어요? 잘못 전달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화요일 날 그래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화요일 날 어떤 이제 기자분들하고 예.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네. 대통령이 막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민주당이 내니까 국민의힘 국조위원들이 사표를 내버렸잖아요. 안 7명 한다고 다 그러고. 안 들어가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표 낼 때는 대통령이 이 민주당 이 나쁜 놈들 막 하면서 격앙되고 이게 국정조사 이게 하는 게 맞아 막 이렇게 네. 격앙된 분노를 표현을 해서 네. 이거 대통령 뜻인가 보다 네. 해가지고 네. 사표를 냈는데 네. 다음날 이제 대통령이 네. 아니, 내가 사표까지 내라는 건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까? 하셨다라고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네. 너무 재빠르게 인식을 해가지고 와, 일사불란하긴 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무서워하고 그 뜻에 네. 반하는 일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네. 국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야 예.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영 원내대표가 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어. 잘한 결정이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좀 더 빨리 내려야 되는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근데 전격적으로 내려줘서 뭐야 왜 복귀하지? 이 시점에?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내막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조영 원내대표가 유가족들 만나서 울분도 들어드리고 했잖아요. 잘했어요. 잘했죠. 네. 대통령은 언제 해요? 하셔야죠, 빨리. 예, 대통령님 진짜 유가족들 만나셔가지고 너무 영혼 없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좀 노래 좀 깔아주세요. 대통령에게 쓰는 영상 편지. 네. 대통령님 정말 유가족들 만나셔가지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울분과 원한, 원망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좀 안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만나는 거 하셔야죠. 국가대표 축구팀 만나는 거 하셔야 됩니다. 윤회관들 만나는 거 하세요. 그런 거 하시면서 꼭 유가족들, 유족들 만나서 위로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스픽스를 보셔야 되는데 불행히도 알고리즘 때문에 스픽스는 안 뜰 것 같아.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내각 얘기 잠깐 할 건데요. 국정조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왜 그러는 겁니까? 그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로버트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감정이 없는 분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네, 누군가가 가라고 했나? 네,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나? 네. 그래서 그냥 간 건데 진정성이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직자는 정치인들은 그 여러 가지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울분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치인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네. 근데 항의한다고 막 뭐라고 주위에서 큰 소리 친다고 네. 안녕 미안 하면서 가는 게 맞아요. 이거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냥 국무총리라는 역할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런 분이었대요. 뭐 국정의 주요한 사항들을 다 신보고 아신다고 본인이 자기 고백을 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보고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국정조사 하면서 얼마나 예. 허수아비 총리라는 것을 야당도 알았는지 네. 국정조사 증인으로도 채택 안 했잖아요. 뭐 인간들. 하자는 목소리가 있긴 한데 기관별 증인으로는 안 나오는 거고 아무튼 참고인 심도로 증인으로 나오기는 할 텐데요. 그건 그거고. 자,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몇 분 동안요? 45분까지 할 거죠? 지금? 아니, 아닙니다. 무슨 말씀?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사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이잖아요. 복당을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 이거 물 건너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복당을 받아줬습니다. 함의가 있을까요? 합의? 함의. 함의는 이재명 당대표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네. 이재명 당대표는 가장 지금 야권의 빅 스피커, 네. 프레임을 잘 잡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언론에 나가서 네. 와,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 보복 당하고 있고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예요. 증거도 없이 지금 측근들 다 얼건 넣으려고 해요. 라고 스피커 역할을 해달라라는 정치적인 요구사항이 있었고 네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네. 구속당하느냐 기소당하느냐 기로에 서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라는 방패막이가 필요했다라는 것이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정치적인 욕심이 예. 복당을 하려는 의지가 강한 하나의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민주당 중진 정치원 별로 없지. 예. 그리고 비대위원장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를 당하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고 예. 총선을 치러야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비대위원장 할 사람이 없어. 내가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내 공천도 내가 하고 공천권도 행사해야지 라는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 어느 정도의 딜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서로 그냥 알아서 암묵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박지원이 이재명 만나줘 이러지 않았겠어. 내가 하루에 방송 5개, 어떤 때는 10개 해요. 내가 나가지고 이재명 당대표 억울하다고 내가 얘기해줄게. 나 복당시켜줘. 이러지 않았을까?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내부적으로 좀 민주당 취재를 해보니까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올드해도 너무 올드한 이 정치인을 받아주면 우리한테도 이미지가 안 좋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박지원은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다라는 반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박지원 전 원장만큼 언론에 나가서 이슈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들 반성부터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군기 잡는 거였죠. 내가 그 최고위원 1등이에요.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복당을 해? 이재명 대표랑 짬짬이해서 허락 맡아라.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좀 부탁을 해봐.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손혜원 의원에 대한 또 의리를 지키는 것도 있었고. 손혜원 의원. 네. 이재명 당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이제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얘기니까 네. 예, 꼭 한 시간 해요. 그러면 이것도 꼭 여쭤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말이에요.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도 받아주고 지금 현재 실제로 검찰에서 기소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재명 당대표에게 검찰이 칼끝을 제대로 겨누진 않았잖아요. 없죠. 왜 이렇게 느린 거예요? 검찰이 뭘 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 이재명 당대표는 뭐 전혀 연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못 잡아내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검찰의 수사가 막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막혀 있다? 정진상, 김용이 더 이상 불지를 않고 있고 네. 김만배 씨가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네. 그럼 가장 핵심적인 증인들이 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재명 당대표에게 돈을 줬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도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네. 없다.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예. 대장동권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입을 다문다면 네. 이재명 당대표에게 직접적인 여러 가지 수사, 기소 이거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요즘에.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 그냥 이 문턱을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언덕을 넘어가는 거죠. 백현동 있잖아요. 아, 백현동이 또 나옵니까 거기서? 위례 있잖아요. 그리고 성남 FC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야, 줄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동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의혹들로 충분히 엮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검찰이 그렇게 그렇죠. 전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네. 어쨌든 스모킹 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김만배 씨가 얼마 전에 자해하는 네. 그런 네. 일도 벌어졌잖아요. 네. 분명히 김만배 씨도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언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증언과 반대되는 증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김만배 씨가 의리 지킬 게 뭐가 있냐고. 내 돈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아, 그렇죠. 260억 은닉해놓은 것도 다 환수해버린다고 그러고 또 80억도 환수해버린다고 그러고 예. 내 돈을 관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음. 측근들도 다 지금 구속해버리고 예. 그럼 못 견디겠죠. 돈이라도 지키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재명 당대표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현 정국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로 구분해 좀 설명해 주시죠. 그건 아수라백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론가의 장성철과 네. 이재명의 참모로서의 장성철은 달라요. 내가 이재명 참모라면 절대로 당대표 그만두지 말아라. 아, 참모라면? 참모라면 네. 당대표직을 지키면서 네. 억울하다고 계속하고 네.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치 보복적인 윤석열 정권의 포괄적인 정치에 대해서 계속 항변해라. 네.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더라도 당내에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절대로 당대표직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네. 저는 참모로서 얘기할 거예요. 보좌관은 그럴 거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끌어가면 결국에는 네. 공천권을 이재명 당대표가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이 이재명한테 뭉치죠. 네. 계속 충성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모로서는 지키라고 하고 네. 평론가로서는 네. 사과하고 네. 당대표 사퇴해야죠. 그게 바로 책임 있는 네. 정치인, 대통령까지 출마했던 이 나라의 지도자급인 정치인이 해야 될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인은요, 법률적인 책임만 지는 것이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도의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지는 것 또한 용기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사과문도 함께 써주시죠. 뭐라고 사과를 합니까? 사실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뭘 사과를 해야 될지 일단 의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회창 총재가 예. 2002년도인가 대선 자금 차떼기 수사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저를 잡아가시라. 뭐 사무총장, 뭐 나의 고문들 그런 사람들 잘못 없다. 네. 내가 잘못을 했다. 네. 나를 잡아가고 나를 조사해라. 네. 그렇게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게 좋아 보여요. 박영선 전 장관이 아니 그 사람은 뭐 아니 인터뷰에 나와서 이름 비슷하다고 지금 편드는 거예요? 네? 아니 편이 아니고 넌 편향적 아니에요 진짜?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일 기자회견 안 했으니까 신년 기자회견 해야 된다. 기자회견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것 같아요. 100일도 안 했는데 뭐 신년 기자회견 왜 하겠어요. 어렵고 불편한 질문을 받는 것이 불편하고 네. 안 좋고 또한 말을 하나 실수를 하면 예. 나중에 사법적으로 처리가 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 네. 그래서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그냥 최고위원 회의 때 네. 그냥 얘기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안 하는데 뭐 야당 대표가 무슨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까? 네. 라고 주위에서 또 도와주고 하면 네.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영선 전 장관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냥 한풀이 같아요. 사이가 되게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요? 예. 저번에 내가 얘기 들었는데 네. 막 그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작년에 보궐선거 네네네네. 나갈 때 그렇게 반대를 하고 네.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막 해코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네, 그래서 그때 좀 감정이 쌓여 있고. 예. 근데 박영선 장관 내년 1월에 예. 외국 간대요. 그래서 1년 있다 온대요. 아. 그래서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하고 떠드는 거지. 별 영향력 없을 것 같아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풀이다. 그렇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너무 또 이제 출연료가 아까워서 지금 나 아니, 보내려고 그런 거죠. 아니, 지금. 바쁘시니까 네? 우리 소장님이 바쁘시. 저 일주일에 출연료 한 안 받을 테 번씩도 이렇게 출연료 안 받을 바쁘신데. 테니까 합시다 1시간. 이재명 민주당 얘기합시다. 아니, 아니 정진상 다음 김용. 주에 하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하시죠. 다음 주에 안 부를 거잖아요. 자, 아닙니다. 매주 금요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현 한직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정치현 한직설 저희는 다음 주에 동일한 시각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